안녕하세요. 이지연의 정책 토크, 오늘도 강희준 박사님과 역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송선태, 5.18 위원장, 제가 5.18 민주화 운동 조사위원장인데 5.18 다음에 민주화운동을 붙이기가 싫어서 자꾸 제가 5.18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송선태 위원장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부합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조목조목 따져봤었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방송이었고 이 방송을 좀 꼭 우리 정부 사람들이 보고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그거에 이어서 또 걸맞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하게 될 텐데, 박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대한민국 내에 여러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런 세력들도 있고, 또 그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기념관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만들어졌고 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해야 할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도 제기를 하고, 정말 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질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요, 자, 민주화운동 쓰레기인가? 뭐 민주화운동? 이게 전부가 쓰레기인지, 뭐 일부가 쓰레기인지, 저 모르겠는데 이 멘트를 자, 이 신문에서 따왔습니다. 자, 저 세 분 등등이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가 치우자. 그러니까 결국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했는데 쓰레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분들 각자와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민주화운동 전부가 쓰레기였는지 일부가 쓰레기였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쓰레기인지를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없나요? 뭐 제가 이제 저 신문 전체를 인용하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각자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기 플래카드 보시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화 운동을 할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대부분의 저 사람들은 유신체제 내지는 뭐 전두환 정권, 그 체제가 부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한 거야 라고 해서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건지 부정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는 거죠. 네, 의심스럽네요. 네, 어떤 초심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기 보시게 되면은 뭐 하문경, 주대환, 민경우, 뭐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저 대한연대를 만들어가지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뭐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서울대 삼민투라고 되어 있죠. 저 삼민투라는 거 플레임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세 가지 민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민족, 민주, 민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민이 되는 거거든요. 뭐 민족 통일, 민주 쟁취, 민중 해방, 쟁취, 투쟁위원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삼민투라는 조직을 과거에 했었던 그 공동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85년도에 미국 문화원 점거를 주도했다.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외교적으로 상당한 결례를 저지른 거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 저런 일을 했던 사람이 어쨌든 과거에 잘못했다. 라고 이제 돌아온 것 같고요. 또 이제 부마 민주항쟁으로 구속됐던 주대환. 부마도 어쨌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가 된 건데, 과연 저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했던 운동인가? 왜냐하면 유신 체제 자체가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그 당시를 봤을 때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는지, 이런 게 밝혀졌으면은 과연 저 부마 민주항쟁이 추구했던 것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과 부합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저게 저는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봐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또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총장 출신. 민경우 씨도 그렇고. 어쨌든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했던 민주화 운동이 쓰레기였으니까 우리가 치우자라고 하는 게
정확한 워딩은 이제 만든 쓰레기라서 뭐 아닌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혁명이고 이미 민주 체제의 외형을 다 갖췄어요. 네, 그렇죠. 분명 갖추고 태어났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계속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거의 첫 시간에 민주화, 뭐 민주화 운동을 다루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워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이 과연 무엇인지, 정녕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5.18을 많이 다뤘었는데 결국 5.18에서 그러니까 80년 5월에서 87년 6월, 6월 10일에 뭐 6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이 운동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책이나 이런 게 다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의 입구인데요. 이렇게 이제 5월에서 6월로라는 게 그냥 심심치 않게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 있었기 때문에 6월이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신계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같이 한 걸음 이런 이제 구호가 5.18 전야제 때 이런 프레카드가 많이 걸리거든요. 자, 그리고 뭐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되어 있고, 저 플래카드 뒤쪽에 이제 6이라고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죠, 우측에. 자, 저걸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5.18 정신의 실현이자 승리인 87년 6월 민주항쟁, 이거를 기린다라고 이제 6월 민주항쟁 30주년 광주 전남 행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과 6월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비석의 이제 뒤쪽입니다. 뒷면에는 금남로가 87년 6월 항쟁 당시 4.13 호원 조치에 맞서 대학생, 노동자, 농민 뭐 여러 이제 세력들하고 이렇게 동원이 돼서 30만 연인원 뭐 100만 명의 시위대가 뭐 금남로에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8 정신으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4.19도 비슷하잖아요. 이승만 독재에 맞춰가지고 승리했다.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전두환 대통령이야 이미 본인이 단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2월에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군사 독재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전두환 장군은 이미 이제 그 군인의 직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80년 8월에 이제 전역을 하면서 내려왔고, 근데 당시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제5공화국을 선포를 하고 이제 다시 그 재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립이 아예 안 돼요. 군인도 아니었고 독재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렇게 써놓으면 그냥 다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6월 이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이제 기념식이 올 6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포스터가 이제 뭐 붙여지기도 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돌고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좌측에 그 명동성당 코스트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왜 천주교 성당에서 할까? 그러게요.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이 캐톨릭의 그런 존재를 자꾸 봤는데 궁금합니다. 왜 가톨릭과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랄지 이렇게 와서 자, 뭐 민주항쟁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어. 어떤 민주의 상징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온 사람들에게 알리겠죠. 뭐 민주주의 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도 한다. 그러니까 민주하면 뭐 노무현을 또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시민센터 저것도 우리 세금으로 네. 지어진 건가요? 글쎄요, 다목적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민이 네.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민주인권균형관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 용산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증을 할 자료들을 또 모은다. 어쨌든 계속 이 6월 민주항쟁, 뭐 민주라는 것을 들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6월 6일부터 이제 8월 29일인가요? 네. 6월 29일이죠. 네, 이미 다 끝난 행사지만 민주주의 극장 해서 이렇게 여러 세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뭐 영화 평론가랄지 뭐 시사 평론가, 그리고 또 아래 우측에 보시면 뭐 미얀마 군부 독재타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도요, 이게 지금 뭐 군사 독재와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5.18과도 굉장히 어떤 연대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미얀마의 뭐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얀마에서는 지금 뭐 인민해방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인민해방군의 정체는 무언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민주가 뭐 정확히 어떤 민주인지 뭐 알고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거고. 자, 왼쪽에 또 마크를 보시면요, 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을 하고 저렇게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민주의 어떤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주최를 하고 있다. 참 열심히도 하네요. 자, 그리고 그 시체는 역시나 어깨도 모체. 그렇죠. 통역당 간첩이었던 신영복의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교보문고 뭐죠? 교보문고에서 나눠주는 그 종이팩도 저 채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눈에 계속 그냥 밟히다 보니까요, 그냥 다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민주화 운동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상징이라고 될 수 있는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이천에 만들어져 있고요. 자, 저 기념공원 안에 저 센터에 6번에 이제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죠.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를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임명하에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크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요.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현충원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호국 열사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처럼 저렇게 계승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월마다 저렇게 기억하는 열사들이 있나 봐요. 그러네요. 6월, 7월. 저렇게 해서 이제 계승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가졌던 게 대한민국을 위했던 건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념공원 홈페이지입니다. 자, 민주는 사람이다고 우측에는 뭐 특별전 6.3 뭐 항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기념관 안에는 이 민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영복의 글씨가 곳곳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자, 또 문재인이 존경한다라는 신영복. 자, 이 통역당 간첩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뭐 시청자분들은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봐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념관 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항상 피동식으로 자,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는 희생된 자야. 그래서 이 136명이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기 이름 옆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뭐 인혁당 재건이 사건도 있죠. 삼천교육대 인권 탄압, 뭐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전두환 정권 반대 투쟁.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그게 그 민주화. 군부 독재에 대해 저항한 거다라고 해서 그게 민주화가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전두환 정권은 군부 독재가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 보시면 앞에서 봤던 그 굴욕적 한일협정과 6.3 항쟁 기획전시를 재연장한다고 합니다. 연장을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올 3월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요, 솔직히. 이것은 지금 여기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뭐 우리나라 세금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요. 네.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죠. 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거를 또 연장을 하는데 철거시까지 연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무기한 그냥 와가지고 지금 또 후쿠시마 그렇죠. 네. 그 원전 처리수잖아요. 네. 뭐 오염수라고 프레임 씌워가지고는 네. 온통 바닐로 젖어 있는데 네. 지금 그 바닐 하면서 항상 저 굴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 사람들 뭐가 그렇게 굴욕적인 건지 네. 저런 태도가 정말 굴욕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안타깝네. 저희 같이 찍으신 거잖아요. 네. 직접 찍은 것도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저기서 따온 거고요. 네.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네. 네. 2000까지 갈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왜 부지를 저렇게 선정을 했는지. 저것도 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한 건데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올 8월에 자, 지금 안장 열사 기일을 또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저렇게 기일을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있나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열사라고 다 호칭을 했는데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 노동민주화 운동, 민중미술 통일운동, 또 전두환 정권 반대 있죠? 네. 그러니까 저거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민주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희생자가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보상받고. 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정말 동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네,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저렇게 열사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에 10월에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합동추모문화제라는 걸 했대요. 자, 이렇게 합동해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네. 자, 과연 저 민주 영령들의 희생, 이게 우리가 추모를 해야 하는 건지, 그걸 계승해야 하는 건지. 네, 이 이천 시장이 지금 네, 직접 나섰고요. 직접 나섰네요. 네, 뭐 행안부에서도 다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여기 이런 이제 인혁당, 아까 인혁당 뭐 재건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인혁당은 이미 저 64년도에 지금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발표를 네. 하는 건데요. 네. 북계 지령을 받아가지고 현 정권 타도를 획책한 겁니다. 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입니다. 네. 네. 그러한 인혁당을 재건하려고 했던 자들을 네. 자, 민주화운동 열사라고. 네, 희생자라고.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보상해줘야 된다. 네. 다 세금으로.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또 폭력혁명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했다. 자, 민청학년. 민청학년 세대. 네. 이게 이제 뭐 유신체제 하에서 이제 긴급조치 뭐 사호를 발령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네. 결국 이 사람들도 학원에 적화 기지를 구축하고 네. 인혁당, 조총련, 불순학생과 결탁했다. 네, 네. 결국 체제 전복이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결국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자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 국가변란 기도한 적색 집단, 자, 난민전이라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네. 뭐 준비위원회라는 그룹인데요. 자, 베트콩 방식의 테러 선동, 공산당처럼 서열,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다. 조직원 동원해 평양 유럽에도 보냈다. 저런 반 대한민국 네. 세력들에게 민주화 열사라는 칭호를 주고 네. 우리 세금으로 네. 뭔가 보상을 해주고 나라가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네. 네. 자, 심지어 이들은 난민전 사건 관련자는 북한에서 애국 인사로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애국 인사죠. 네. 근데 그럼 북한에서 책임져야지. 그렇죠. 왜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2층에 또 제2 전시실이 있는데요. 자, 저 우측에 보시면은 야. 이게 다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 사북광산 노동자. 별의 별게 다 있어요. 네. 와, 4월 혁명. 그러니까 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보상을 해준다. 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주목할 건 이제 인천 오삼 항쟁인데요. 네. 최근에 이게 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인천 오삼 민주항쟁이 37년 만에 민주화운동 법적 지위로 인정받았다. 최근에요. 그러네요. 네. 7월 21일. 자,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86년도에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자, 인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광주랄지, 뭐 부산, 그냥 부마죠. 네.
대구는 또 뭐 228 이런 게 네, 있고. 네. 근데 인천은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등록시킴으로써 뭔가 인천도 우리도 그러니까 뭐 민주의 어떤 일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내보이고 싶지 않은가 싶기도 네. 하고요. 아,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정말? 근데 뭐 실제로 네.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네. 과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자, 보시면 이제 오늘 7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 저 인천 오산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개정안 저기에 242명 국회의원 참석해서 찬성이 227명을 했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그 여러 네. 법안들이 지금 통과 안 되는 게 엄청 많은데요. 네. 이런 거는 그냥 막 통과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그냥 빠르네요. 그러니까 저게 과연 누구의 네. 이익에 부합하는가. 네, 네. 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어떻게 227명이 찬성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4.3이든 네. 뭐 5.18이든 또 이제 여성 반란 이런 것도요. 다 저런 식으로 찬성 막 해가지고 네. 진행이 된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은 몇 명이나 찬성을 했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당이야 뭐 간판을 이제 바꿔 달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 의미가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녹색 박스 보시면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자, 228, 네. 38, 됐죠. 4.19 그리고 네. 63 한일회담 네. 그리고 삼성개헌 반대, 유신헌법 반대, 부마, 광주, 6.10 자, 이것이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 5.3 네. 인천 5.3이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전국 각지를 다 넣어야겠다. 다 그냥 네. 뭐 민주화의 성지로 이렇게 네.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자, 저기 이제 다 네. 보이시죠? 네. 여기는 지금 이제 228이나 38은 저게 이제 1960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 법 자체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64년 3월 24일 이후에 뭐 독재 항거한 뭐 네네. 이런 저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신문을 하나 찾아봤는데 자, 경인일보에서요 광장 민주주의의 맹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 민주주의가 이 인천 5.3 사태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네이밍을 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원래는 폭동이었는데 네. 낙인이 찍혔는데 반독재 투쟁, 민주화 운동 가치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어요. 네. 네. 솔직히 광주도 원래는 폭동이라고 그렇죠. 불렸거든요. 네. 5.18 폭동이라고 불리던 게 낙인이 찍혀 있다가 네. 이게 이제 뭐 민주화 운동으로 네. 탈바꿈한 거죠. 바뀐 거죠. 네. 자, 그거를 지금 이제 이것도 따라가겠다라는 아. 건데요. 자, 인천 5.3 민주항쟁에서 민주화 운동 기정은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 도대체 단일 대오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쓰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통일 전선을 구축하고 뭐 함께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네. 뭔가 갈래가 달랐다라는 네. 거죠. 네. 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음. 결국 86년에 인천이 87년 6월 항쟁으로 가는 길목이 됐다. 야. 저렇게 또 이제 막 끌어다 오는 겁니다. 또 말장난인데요, 진짜. 네. 아까 이제 광주는 5월에서 6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또 때마침 여기 인천도 5월이네요. 네. 5월에서 6월 또 말 만들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당시의 모습입니다. 음. 저렇게 이제 뭐 보도블록도 깨지고 뭐 이렇게 뭐 투석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뭐 어용 뭐 언론사라고 이제 네.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네. 저렇게 해가지고 잘못 보도를 했다. 항상 저런 식으로 이제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보도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뭐 정부 측의 어떤 그 지침을 지켜가지고 한 거다라는 네. 식으로 네. 매도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뭐 개헌 여론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 시위를 유발했다. 이것도 또 남탓하는 겁니다. 네. 네.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는 정부가 그거를 부추겼다 내지는 네. 유발한 거다. 네. 참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미성숙한, 아주 불쌍한 겁니다. 이게. 네. 네. 자, 뭐 직선제 개헌 군부 독재 타도를 향한 시민 다수의 열망이었다. 그런 열망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꼭 그런 열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이어지느냐. 네. 정말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직선제 통해 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과연 이런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을 선출을 할 수 있었을까? 자, 만약에 김대중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우,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자,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국가의 힘으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항상 옳다라는 거는 항상 퀘스천 마크, 네. 방점이 두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자, 경찰 체류탄 시위대 투석 충돌했다. 결국 이건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절대 평화 시위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네, 네. 자, 직선제 개헌을 통한 군부 독재 종식에 열망을 갖고 있던 민주화 운동 진영과 시민 다수는 신민당의 모호한 태도에 불신을 드러냈다. 자, 신민당이 이제 이날 5월 3일 날 와가지고 이쪽 경인 지역의 뭐 어떤 창당대회 이런 네. 거를 이제 개헌 추진위 현판식을 이제 달려고 했던 겁니다. 네. 자, 제야단체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자, 신민당의 인천 현판식에 대규모 군중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인천 지역 사회운동연합 함께 집회를 준비했다. 어쨌든 뭐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자, 노동단체 자, 인노련, 네. 자, 인천 기독교 노동자연맹, 인기노련, 자, 서울 노동운동 선호련은 네. 독자 집회를 계획했다. 아. 자, 이래서 뭐 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자, 대학생 단체. 자, 저기 자민투, 뭐 민민투 나오죠? 말이 너무 길네요. 이름 참 힘듭니다. 네. 근데 저게 삼민투에서 이제 갈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 정말 저 이름 참 힘든데 어쨌든 네. 저런 무슨 민주투쟁위원회 뭐 이런 단체들은요 굉장히 과격한 단체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두 번째 거 반제 반파쇼 민족 민주투쟁위원회. 꼭 저렇게 짓고 싶을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저런 단체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 변혁을 꿈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공권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걸 저지를 해야 당연한 거죠. 네. 경찰력을 당연하죠. 동원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저렇게 이제 서로 했었는데 네. 400명이 연행됐는데 또 가혹한 뭐 행위 고문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실제 그러했는지 어쩌했는지 뭐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좀 그 고문이 가해진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고문이 가해지지 않았지만 부풀려가지고 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자, 정부는 인천 5.3 민주항쟁을 급진 좌경 세력이 주도한 폭력 시위로 규정했다. 네. 이게 부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네. 언론 매체는 5.3 사태로 명명, 연일 인천에서 벌어진 집회의 과격성을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연일 뭐 고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사실을 내보내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저렇게 꼬아가지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콘크리트를 깨 경찰에게 던지는데 다소 과격한 양상. 저런 수식어가 붙어요. 다소. 우리는 조금 하긴 한 거야. 미안해.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폭력이 당연히 네. 동반됐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 또 인간 백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5.18 때도 뭐 공수부대를 뭐 인간 백정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소요 사태로 몰아왔다. 자, 언론사가 뭐 지친 대로 따랐다고 하는 뭐 지침이었는지 그냥 사실 보도였는지 네, 참 그렇죠. 그 애매한 구석도 네, 있는 겁니다. 자, 시민다수가 인천 5.3 민주항쟁을 폭동, 소요 사태로 잘못 인식하게 된 주된 이유였다. 언론사 탓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된다. 그게 옳은 거야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5.3을 공산주의에 금도된 일부 자익 운동권 세력의 폭력 시위로 알았다. 지금도 인천 사태로 부른 사람이 있다. 자, 인천 5.3 민주항쟁 기념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역사를 새로 쓰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네. 자, 그래서 2013년부터 저렇게 인천 민주 평화인권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뭐 조례에 따라서 네. 센터를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고 5.3 민주항쟁 계승대회, 그러니까 여러 이제 공연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네. 지금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네. 해오고 있던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국회에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자, 저런 이제 미추홀구 문화 콘텐츠 사업 지원센터 4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대전 38
민주의거 기념관은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이다. 네. 자, 그러니 우리 인천 5.3도 빨리 뭐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네. 엄청 노력한 티가 나고 이걸 위해서 기사도 부인하고 지금 다 지금 갈아엎어서 어떤 논리 체계를 네, 만들어 가야 되는 네. 거죠. 보기 좋게 만들어서 네. 포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인천에만 없는 기념관, 국비 숨통. 결국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돈. 거. 네. 자, 안타깝고요. 네. 국가 기념일 지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저거는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이제 추진을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자, 이제 228이 나옵니다. 백제호 대구 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기획홍보국장은 자, 이제 먼저 겪은 네. 선임자로서 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대구 228 민주운동은 국가기념일 지정 사업을 3년간 추진해 2018년 기념일이 됐다. 국가기념일이 되면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근거가 되는 만큼 인천시도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이 과제를 이뤄내길 바란다. 네.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근거가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백제호라는 저분은 그래서 나의 노하우를 한번 전수하겠다 이건가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광장 민주주의의 맹아.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네. 표현은. 네. 어쨌든 저걸 선점을 했어요. 이제 저걸로 계속 띄울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전 38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기념관을 좀 볼 텐데요. 네. 자, 이제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짓고 있어요? 예. 내년 이제 3월에 개관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뭐 어쩌다 들러가지고 찍은 건데요. 네. 대전 중구에 선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기념관을 이제 짓겠다라고 해서 벽을 쳐놓은 네네. 모습이고요. 내년 3월 25일 네. 사업 기간 되어 있죠. 저렇게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완성된 모습이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자, 우리 세금으로 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요. 네. 자, 어쨌든 대전은 중구청의 모습인데요. 네. 뭐 문화예술 복합단지, 뭐 보물산 프로젝트. 어쨌든 뭐 살기 좋은 우리 대전 중구 이런 거 좋은데요. 네. 과연 저런 이제 38 네. 기념관이 들어서면은 네.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 되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제라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부정에 항거하고 이런 거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렇죠. 불순 세력을 네. 위한다는 거면 안타깝고요. 뭐 대전 국가산단 160만 평 선정.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방이요 굉장히 뭐랄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좋은 것도 유치하고 뭐 산업시설도 유치하고 하면서요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그리고 역사를 과연 바로 알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렇게 유치를 다 해놓고 과연 결국에선 이걸 누가 삼키게 되는가? 네.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냥 봤을 때 우리 대전을 뭔가 홍보할 수 있고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계획 없이 추진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원에도 있는데요. 민주 일상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칸막이를 이렇게 쳐놓죠. 이제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창원 특례시에서 여기는 이제 맑은 마산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산만 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네. 저희 공사 부지입니다. 네네. 자, 민주일상 공감 여정 되어 있는데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의 현장 속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복합 문화 공간이 네. 탄생이 되는 건데요. 네. 자, 일상화하겠다고 합니다. 미래의 민주주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저 미래도 과연 누구를 네. 위한 미래가 네. 될지. 자, 민주일상. 네, 민주특례시랍니다. 또 창원 특례시인데 자, 과연 어떤 민주일까? 자, 생명이 숨쉬듯 물을 마시듯 태양이 떠오르듯 민주는 늘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다. 근데 창원은 거기 저기 민노총의 성지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주열 네. 열사라고 불리면서 네. 굉장한 이제 민주 성지가 됐죠. 야. 자, 밑에 이제 좀 보시겠는데요. 네. 자, 뭐 격동의 시대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헌법 네. 항상 이렇게 헌법은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독재 정권에게 억압된 현대사.
특수선거에는 이승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측에 민주화의 태동이랍니다. 네. 민주는 3.15 의거. 아. 이승만 독재를 쫓아낸 그거부터가 네. 민주야. 네, 네, 네. 라고 이제 네. 소설을 쓰는 거죠. 네. 4월의 거리. 아. 자, 4.19. 4.19. 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육삼 한일회담 반대운동. 반대운동. 헌정질서 소홀합니다. 자, 유신 정권 반대. 네. 자, 유신은 대다수의 국민,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네. 탄생한 게 네. 유신 체제입니다. 네. 자, 끝나지 않은 3.15 정신의 계승 부마 항쟁. 부마를 또 3.15와 연관을 네. 짓습니다. 네. 그 다음에 5월의 민주바람. 아, 자, 민주운동의 5.18이죠. 절정. 네. 그리고 이제 5월에서 6월의 함성. 네. 자, 이제 민주화가 일상이 되기까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예. 바로 지금 이제 민주 일상이라는 걸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야, 창원 답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예,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자, 미래의 민주를 위해 모두를 위한 소중한 투표. 소중한 투표? 근데 민주 일상 세계 시민. 진짜 우리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지. 그렇죠. 네, 지금 부정선거 안 네. 이렇게 지금 추사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렇게 만드는 거고요. 저 위에 이제 글씨들도 보면은 네. 뭐랄까요? 참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봅니다. 성장한다. 뭐 중립적이다. 저 중립 참 중립적인 민주 일상이 도대체 뭘 말을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저걸 짓고 있는지가 너무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네. 일전에 한번 봤던 다뤘죠. 거죠. 네. 분방쟁 40주년이니까. 네. 저게 이제 2019년도에 네. 이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에 와서 저렇게 기념식을 했는데 네. 이때 문재인이 국민이 일상에서 항쟁역사 기억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말을 했어요. 이러한 약속은 아주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산의 골목인데요. 네. 창동 네. 통합 뭐 상가 상인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마산에서 이제 좀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리예요. 네. 확대 보면은 자, 여기도 6월 민주항쟁 30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놓은 동판인데요. 네. 자, 3월에 위기, 자, 3.15. 3.15. 4월에 선열, 4.19. 네, 5월에 희생이, 6월에 민주항쟁. 자, 5월에서 6월로 뭐 이런 게요. 네. 지역은 다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되었고 저거를 진짜 대한민국 민주를 위해서 이 사람들 피를 흘린 거다라는 식으로 다 각인이 되겠죠. 지금 제주도 4.3부터 네. 인천 3.15까지 5.15죠? 5.3까지 네. 이 지역별로 이걸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네. 애매한 겁니다. 네. 뭔가 서로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뭔가 자신들의 지방을 선전할 수 있는 뭐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여러 어떤 좀 것들이 고도의 전략인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요. 결국 이익을 줬다 보니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념관이 왜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저게 뭐 창원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통령 부정선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전시하고 있는 기획물들은 네. 그냥 뭐 거짓으로 되어 있어도 별로 상관없고 네.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밥벌이 한다. 네.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네, 네. 네. 저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게 그렇죠. 그게 문제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5 아트센터도 이제 창원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3.15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일상적으로 그냥 3.15 하면은 이승만 독재, 그렇죠. 불의의 항거한 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요. 근데 아트센터가 저렇게 있으면 네. 거기서 문화공연 많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와서 보면서 3.15 자연스럽게 네. 이승만 독재라는 네. 거는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네. 거죠. 그런 거짓에 허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저런 거 전부 다 지자체 돈으로 다 지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네. 뭐 입김이 있었을 수도 네. 있고요. 그러한 창원도 이렇게 국가산단 유치하면서요. 아주 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훌륭한 도시인데요. 결국 역사와의 전쟁이나 이런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서울 용산입니다. 이제 아까 민주인권 기념관이라고 했는데요. 네. 용산의 상징이고요.
자, 여기도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공사. 남영역 옆에 있거든요. 네. 아, 서울역 가기 전에. 네. 아, 근데 정말 왜 이렇게 기념관을 많이 짓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쓸데없이. 이거 사이즈가. 네. 저 좋은 땅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뭐 남영동 뭐 대공분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기념관으로 좀 운영되다가 이제 확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또 그 게시물들이 네. 게시가 되고 또 여기서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고 나갈까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역사를 모르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 네네. 라는 거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24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네요. 네. 자, 결국 뭐 쓰레기 청소라고 네. 했는데 네. 이 쓰레기를 누가 지금 치워야 되는가 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네. 우리가 치우겠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쓰레기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요. 네.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결국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네. 누가 치워야 될까요? 아, 참 답이 없지만 결국 국민들이 치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답이 없는 왜냐하면 답이네요. 그동안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요. 네. 역사를 모르고 다 그냥 놓아져 버렸기 때문에 네. 온갖 쓰레기 잡송사진들이 넘쳐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막 이 기념관이 지금 정말 너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를 세우되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될 날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바꿔야죠. 하드웨어는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쓸데없이. 예. 저게 다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네, 거고 네.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념관을 제가 보면은 네.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네. 대변하기 위한 네. 그런 기념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념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뭐 결국에는 이제 역사 공부를 네.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저는 기념관 설립 자체가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많은 쓸데없는 기념관을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우리 이미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저 민주화 운동을 위한 기념관이 너무 많은 것도 네. 굉장히 불편하고 네. 사실 보훈처에서 이런 거를 좀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세워진 거 어쩔 수 뭐 파괴할 수 없으니까 네. 만일 세워진 건물을 나중에 우리의 컨텐츠로 세우는 다 채워지는 날을 힘들지만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려면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역사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하네요. 네, 좀 마지막에 좀 상당히 어두워졌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네. 또 암울했던 흑역사들. 네. 근데 지금 흑역사를 잘못 알고 있어요. 네. 유신 정권이나 그러게요. 뭐 이승만 정권 그게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네. 완전히 이게 뒤집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흑역사는 조선시대 말. 조선시대이기도 하고 네. 뭐 김대중 노무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네. 집권하고 있을 때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게 반대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네. 게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렇게 기념관에 이렇게 또 전시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민주화 운동을 저렇게 목을 메고 저래야지만 이제 국가에서 뭐 좋다고 막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가 봅니다, 지금. 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렇게 아까 200 몇 명이죠? 저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을 아주 신속하게 저렇게 처리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보훈처에서 이거 방송 보시고 어떻게 좀 이 기념관 난립하는 기념관 건립에 좀 제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네, 박사님,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네. 박사님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 제가 또 돌아다녀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우리 다음에 또 어떤 게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뭐 5.18을 지금 다루다가 네. 약간 최근을 동향에 따라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시 5.18로 돌아가서
김대중 당시에 어떠한 조직들이 갖춰지고 있었으면 또 이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5.18로 돌아가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